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종양면역연구과의 김예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조절 비세포의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재발 완화 조절 기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모두 환자 샘플을 이용하여 진행한 연구인데요. 그래서 환자 샘플을 이용하여 중계 연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그림은 아마 만난 분들께 친근한 그림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면역계에서 비세포는 본래 안티즌 프레젠테이션 및 항체 생성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체 생성 외에도 안티즌 프레젠테이션 셀의 역할과 다양한 사이토카인 분비를 통한 비세포의 여러 기능들도 최근에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비세포는 TNF-알파, IL-6, GM-CSF와 같은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마이엘로이드 셀을 활성화시키고 TH1과 TH17 셀 레스폰스를 인듀스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IL-10과 TGF-베타 같은 안티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거나 PDL1 발현을 통하여 T셀, 모노사이트, DC를 억제하고 레귤레이터리 T셀 리스폰스를 유도한다고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비세포가 에펙터와 레귤레이터리 기능을 하는 데는 비세포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비세포가 CD40과 T세포의 CD40 라이건드 결합과 함께 안티즌 스페시픽한 자극을 받게 되면 비세포는 그 항원에 대하여 프로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을 생성하고 또 분비하여 하고 또한 항체 생성을 하여 에펙터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안티즌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CD40와 CD40 라이건드가 결합하게 되면 비세포가 바이스탠더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비세포는 이 부적절한 면역 자극에 대하여 안티인플라메이토리를 분비를 하여 너무 이른 염증 반응 등을 억제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면역 세포들의 에펙터 셀들과 레귤레이터리 셀들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다양한 면역 관련 질병들의 원인이 되는데요. 면역 밸런스가 에펙터 셀들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된다면 이뮨 오버리액션이 되어 자가 면역 질환이나 장기 이식 거부 반응, 알레르기 같은 면역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레귤레이터리 셀 쪽으로 오히려 기울어지게 된다면 이뮨 언더 리액션이 되어 튜머 프로그레션이나 인펙션 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비세포의 활성화에 이런 엄격한 제어가 이루어져야지만 적절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며 자가 면역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절비세포의 발견 이후로 여러 연구에서 조절비세포를 특정 마커로 규명하고자 하였는데요. 그중 CD24와 CD38을 높게 발현하는 CD24 하이, CD38 하이 비세포가 가장 많은 연구가 되었습니다. CD24 하이, CD38 하이 비세포는 원래 immature transitional 비세포로 알려졌었던 세포 타입이지만 현재는 bystander activation 상태에서 IL-10을 분비를 하며 CD4 positive T세포가 TH1과 TH17 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막고 T follicular helper 세포의 익스펜션을 억제하며 또한 에펙터 T세포가 regulatory T세포로 변화하게끔 유도하여 조절 역할을 한다고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CD24 하이, CD38 하이 비세포는 여러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연구가 되었는데요. 루푸스 환자나 류마티스 환자에서는 이 조절비세포들의 수적 감소, 그리고 IL-10 분비 감소 등이 보고가 되었고, 신장 이식 환자에게서는 CD24 하이, CD38 하이 비세포의 증가와 면역 관용의 연관성이 제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추신경계 자가면역 질환에는 보이신 바와 같이 여러 타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다발성 결합증인 multiple sclerosis와 시신경 척수염인 뉴로말리티스 옵티카 스펙트럼 디소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CD24, CD38 하이 비세포의 정상인의 CD24 하이, CD38 하이 비세포의 조절 기능을 먼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정상인의 혈액에서 PBMC를 분리를 한 후 Magnetic Activated Cell Sorting으로 CD19 포지티브 비세포를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CD40 라이건드 자극을 주어 24시간 동안 컬처를 하였고 마지막 6시간 동안은 PMA 아이노마이신 그리고 프로틴 트랜스포트 이니비터를 처리를 하여 ICS로 사이토카인 프로덕션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IL-10 high, IL-10 intermediate population은 대부분 CD24와 CD38을 높게 발현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CD24 high, CD38 네거티브인 메모리 B셀과 CD24 intermediate, CD38 intermediate인 mature naive B셀 타입, 그리고 CD24 high, CD38 high regulatory B셀 타입을 비교를 하였을 때 CD24 high, CD38 high B세포가 IL-10을 가장 많이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CD24 high, CD38 high B세포의 CD4 positive T세포 억제능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정상인의 PBMC에서 총 4가지의 퍼퓰레이션을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각각의 B셀 서브셋과 CD4 포지티브 T세포를 1대1로 코컬처를 하였습니다. 이때 CD3 자극을 주어 CD4 포지티브 T세포의 CD4T 라이건드 발현을 증가를 시켰고요. 72시간 동안 코컬처를 한 후 CD4 포지티브 T세포의 FOXP3 발현량과 사이토카인 프로덕션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른 B세포 타입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CD24 하이와 CD38 하이 B세포와 CD4 포지티브 T세포를 코컬처를 하였을 때는 FOXP3 발현량의 증가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D24 하이, CD38 하이 B세포는 CD4 포지티브 T세포의 인터페론 감마, IL-17, IL-21, 그리고 follicular helper T세포의 frequency 또한 감소를 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에 비해 mature naive인 CD24 intermediate, CD38 intermediate와 memory 타입인 CD24 high, CD38 네거티브 B세포는 CD4 positive T세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CD24 하이, CD38 하이 B세포가 IL-10을 분비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해 효과가 IL-10 때문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IL-10과 IL-10 리셉터 블러킹 안티버디를 코컬처에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IL-10을 블러킹을 하게 되면 CD24 하이, CD38 하이 B세포가 CD4 포지티브 T세포의 인터페론 감마 생성 및 follicular helper T세포에 미치는 억제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지만 CD4 포지티브 T세포의 IL-17 생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D24 하이, CD38 하이 B세포에 의한 FOXP3 발현의 증가 효과도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D24 하이, CD38 하이 B세포의 분포와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디지즈 액티비티와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는데요.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은 전 세계적으로 2.8 밀리언이 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 5분마다 세계 어딘가에서 한 명씩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는 정도의 유병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병 기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징적인 조직학적 소견은 뇌의 화이트 매터 내 혈관 주위의 염증 세포의 침윤입니다. 이 침윤한 염증 세포는 중추신경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의 수초와 축삭의 염증을 일으켜서 디마일리네이션 및 축삭 손상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으로는 피로, 보행장애, 저린 느낌 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중추신경계는 blood-brain barrier라는 막에 의해 보호가 되어 있는데요. 이 BBB는 타이트 정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떠한 물질들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지 아주 엄격하게 컨트롤이 됩니다. 하지만 중추신경계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이 BBB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파괴가 되어 있어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침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염증세포의 중추신경계로의 침유는 자가면역 체계 이상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정확히 어떠한 기전에 의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자기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MSR 발병 기전은 주로 T세포가 주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특히 프롤리퍼레이터리 T셀과 레귤레이터리 T셀의 불균형에 의해 재발이 생긴다고 생각되어졌었습니다. B세포는 T세포의 도움을 받아 항체 생성을 하는 역할로만 생각이 되어졌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B세포의 기능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러한 견해는 바뀌었고 현재는 T세포만큼 B세포 또한 질환 발병에 큰 역할을 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절 B세포와 MS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드뭅니다. 앞선 연구에서 조절 B세포와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 간의 연관성이 많이 제시가 되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절 비세포와 또 MS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총 37명의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본 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총 20명의 재발 환자들, 그리고 17명의 완화군, 그리고 11명의 정상 대조군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모든 군에서 혈액을 채취한 후에 PBMC를 분리를 하였고 각각의 안티바디를 넣어서 서페이스 스테이닝한 후 플로사이토메트리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CD24, CD38 발현을 기준으로 비세포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메모리 타입과 마추어 나이브, 이머추어 나이브이자 레귤레터리 B셀, 그리고 플라즈마 블라스트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CD24와 CD38 하이 B셀의 프리퀀시가 릴랩스 환자들에게서 레미션 환자와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른 비세포 타입들은 환자와 정상인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발 상태에서 감소되어 있는 이 CD24 하이, CD38 하이 B셀이 치료 후 어떻게 그 프로포션이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요. 그 다발성 경화증의 대표적인 면역 치료제 중 하나인 알렘투즈맙은 CD52를 발현하는 세포들을 선택적으로 표적하여 이 표적 세포를 디플리션 시키게 됩니다. CD52는 주로 림프사이트에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주로 T세포와 B세포가 메인 타겟이 됩니다. 이후 줄기세포로부터 T세포와 B세포가 다시 리퍼플레이션 하게 되는데 이 알렘투즈맙의 약효는 이 알렘투즈맙을 사용한 후에 프로인플라메이토리 타입의 그 T세포가 디플리션이 되고 레귤레이토리 T셀 리퍼플레이션에 의한 기전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명확한 기전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리퍼플레이션 된 B세포의 디스트리뷰션, 특히 레귤레이토리 B셀에 관한 연구들은 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15명의 알렘투즈맙을 사용한 환자들의 CD24와 CD38 하이 B세포를 치료 전, 그리고 치료 후 6개월, 9개월, 그리고 12개월의 혈액을 모아 롱기튜디널하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알렘투즈맙이 전체 림프사이트를 타겟하기에 치료 후 림프사이트의 퍼센티지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B세포는 T세포에 비해 더 빨리 리퍼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차에 이미 치료 전보다 그 퍼센티지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퍼플레이션 된 B세포 중에서 메모리 B세포가 크게 감소가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플라즈마 블라스트도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하였고 반대로 나이브 B세포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결과에서 정상인에 비하여 알렘투즈맙 투여 전에 크게 감소가 되어 있던 CD24 하이, CD38 하이 B세포의 프리퀀시가 1차 투여 후에 6개월, 9개월 차에 특히 크게 증가가 되어 있었고 투여 후 1년 후인 12개월 차에도 그 증가되어 있는 정도가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2년간의 팔로우업 중 알렘투즈맙 사용 중에 재발을 2번 겪은 환자가 있었는데요.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알렘투즈맙 사용 후 이 CD24 하이, CD38 하이 B세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발이 왔던 9개월과 22개월에는 이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스코어인 EDSS 스코어가 9와 8로 높게 증가되어 있음에 따라 CD24 하이, CD38 하이 B세포의 프리퀀시와 앱솔루트 넘버는 모두 프리트리트먼트 레벨만큼 아주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CD24 하이, CD38 하이 B세포의 감소는 2차 재발 전인 21개월 차 레귤러 팔로우업 때도 이미 관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CD24 하이, CD38 하이 B세포의 프리퀀시가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디지즈 액티비티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중추신경계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인 시신경척 수염에서 조절 비세포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신경척 수염은 10만 명당 0.5에서 10명의 유병률을 보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다발성 경화증과는 다르게 뇌뿐만이 아니라 시신경과 척수 리전이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주요 증상으로는 시신경염에 의한 시력 장애와 근력 약화, 또 보행 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질환 특이적인 자가 항체가 아주 특징적인데요. 그건 워터 채널 아쿠아포리프에 대한 자가 항체가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과 마찬가지로 시식력 척수염에서도 이 BBB가 파괴가 되어 있어 아쿠아포린4 IgG가 CNS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쿠아포린4는 에스트로사이트에 많이 발현이 되어 있어서 아쿠아포린4 항체가 에스트로사이트에 결합을 하게 되면 컴플리먼트가 활성화되고 이후 BBB가 더욱 파괴가 되며 더욱 많은 면역세포들의 침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시신경 척수염에서의 B세포의 파소제닉한 역할은 좀 비록 잘 규명이 되어 있지만 조절 B세포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연구에서는 총 149명의 시신경 척수염 환자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중 22명의 재발 환자들 그리고 127명의 레미션 상태의 환자들과 22명의 정상 대조군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분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조절 비세포인 CD24 인터미디에이트, CD27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메모리 타입의 레귤레이터리 B셀과 CD27 인터미디에이트, CD34 하이 플라즈마 블라스트 타입의 조절 비세포의 분포도 함께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 두 조절 비세포는 환자 정상인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CD24할, CD38할 비세포는 릴랩스 환자에게서 레미션과 정상군보다 유효하게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발 상태의 시신경척수형 환자에게서는 CD24할, CD38할 비세포의 디피션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재발군과 완화군을 치료 여부에 따라 또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값들이 재발 환자의 수치입니다. 재발군은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었고 시신경척수형 환자들의 그 time since last relapse와 CD24 high, CD38 high 비세포의 퍼센티지는 또 positive correlation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CD24 high, CD38 high 비세포의 퍼센티지는 치료 효과보다는 이러한 환자들의 디지즈 액티비티와 연관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신경척수형 환자의 CD24 하이, CD38 하이 비세포가 바이스탠더 액티비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시신경척수형 환자의 CD19 포지티브 비세포의 다양한 활성화에 따른 사이토카인 분비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CD40 라이건드 자극만 주었을 때 재발군의 비세포는 이 부적절한 자극을 조절하기 위해 IL-10을 인듀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CD40 라이건드 활성화에 의해 생성된 IL-10의 양도 정상인에 비해 그리고 완화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반대로 안티전 스페시픽한 자극을 주었을 때 재발군의 비세포는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양의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칸을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절 비세포를 확인을 하였을 때 재발군의 조절 비세포는 이런 CD40 라이간드 활성화에 의해 IL-10을 제대로 인듀싱하지 못하였고 그 양 또한 정상 대조군이나 완화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발군의 조절 비세포의 그 사이토카인의 그 레이쇼를 확인해 보면 IL-10 대비 TNF-알파 그리고 IL-10 대비 IL-6 모두 정상군에 비해 유효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특히 IL-10 대비 TNF-알파 같은 경우에는 완화군보다도 정상군에서 더 유효하게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발군에서는 조절비세포가 생성하는 사이토카인이 안티인플라메이토리보다는 프로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따라서 환자군의 이 비세포는 이뮤노모듈레이션의 디피션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재발군의 조절비세포는 IL-10을 생성하는 기능이 임페어되어 있으며 프로인플라메이토리와 안티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 프로파일에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D24 하이, C38 하이 비세포가 IL-10 디펜던트한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선 데이터에서 시신경척수형 환자군의 CD24 하이, C38 하이 비세포는 IL-10 분비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신경척수형 환자의 이 조절 비세포의 T세포 저해 기능에도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정상군의 CD24 하이, CD38 하이 비세포는 CD4 포지티브 T세포의 인터페론 감마, IL-17, IL-21, 그리고 follicular helper T세포의 프리퀀시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FOXP3의 퍼센티지는 반대로 또 증가를 시키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CD24 인터미디에이트, CD38 인터미디에이트와의 코컬처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진경척수형 환자의 CD24 하이, CD38 하이 비세포는 CD4 포지티브 T세포의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 생성이나 follicular helper T세포를 억제하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FOXP3 발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컬처 시스템에서 CD24 하이, CD38 하이 비세포를 디플레이션 시키게 되면 이 조절 비세포들에 의한 억제 효과가 혹시 사라지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BMC에서 CD19 포지티브 비세포 그리고 CD19 포지티브 비세포에서 CD24, CD38 하이 비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들을 팩스로 솔팅을 하였고 CD4 포지티브, CD25 네거티브 T세포를 또 팩스 솔팅을 하여 각 19 비세포와 CD4 포지티브 T세포 그리고 CD24, CD38 하이 디플리티드 B셀과 CD4 포지티브 T세포를 1대1로 코컬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상군의 결과에서는 CD24 하이, CD38 하이 디플리션을 시키게 되면 이 퍼퓰레이션에 의한 저해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OXP3의 발현량도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신경척수형 환자의 CD24 하이, CD38 하이 비세포는 애초에 저해 효과가 없어서였던 건지 디플레이션 시킨 효과는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신경척수형 환자의 CD24 하이, CD38 하이 비세포는 그 조절 기능이 임페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신경척수형 환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인 BCDT 치료가 그 시신경척수형 환자의 레귤레이터리 B셀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시신경척수염에서는 B세포의 그 패소제닉한 역할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세포를 타겟하는 치료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신경척수염 환자들은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재발이 오게 되면 심한 장애가 남게 되거나 완전히 회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척수염 환자에서의 첫 번째 치료 목표는 바로 이 재발을 막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면역 억제제 중 하나인 리투크스맙, 그 B셀 디플리션 테라피는 CD20을 발현한 세포들을 타겟을 하여 디플리션 시키게 됩니다. CD20은 보통 프리 B셀부터 매물 B셀까지 그리고 또 short-lived plasma blast까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B세포들을 다 디플리션 시키게 되어 그 패소제닉한 B셀들을 디플리션 시키고 또 다시 본메어부터 새로 생성되는 나이브 B세포로 인해 그 약효가 보인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에서 CD27 포지티브 메모리 비세포는 그 위스 스티뮬레이션이 되게 되면 그 셀프 안티전에 대해 아이소타입 스위칭과 아피니티 매추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토 엔티버디 프로덕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셀프 안티전에 대하여 여러 사이토카인을 생성하고 또 셀프 안티전을 오토 리액티브 T세포에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어 더더욱 그런 자가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BCDT Z2의 주기를 원래는 보통은 CD19 포지티브 B세포가 체내에 어느 정도 다시 생겨나면 투여를 했었는데요. 이 타겟을 CD27 포지티브 메모리 B세포로 하여 치료를 한 연구들에서는 BCDT 치료를 받은 후에 5년의 팔로우업에서 총 60%의 환자들이 재발이 없었고 또 100명의 환자들을 팔로우업한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연간 재발률이 96%로 감소를 하였고 또 96%의 환자에서 그 장애 정도가 호전이 되거나 혹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등 BCDT의 아주 효과적인 그런 치료 효과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BCDT의 조절 비세포에 대한 효과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BCDT 치료 후에는 CD19 포지티브의 프리퀀시가 다른 군에 비해 이제 감소가 되어 있지만 또 나이브 대 메모리 비세포의 레이쇼는 다른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귤레이터리 B셀의 그 프리퀀시와 그 수가
그 재발군과 또 완화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가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또 frequency 같은 경우에는 정상 대조군보다도 더 높게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다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였었고요. BCG 치료 시작 전부터 그리고 치료 시작 이후 3년 동안 6주마다 팔로우업한 longitunal 스터디에서는 여기 오렌지로 보이는 그 그래프가 CD24하이, C38하이 비세포의 프리퀀시를 나타낸 거고 또 보라색이 메모리 비세포 그리고 그 검정색이 바로 CD19 세포들의 수인데요. 이 새롭게 생성되는 대부분의 CD19 포지티브 세포들의 대부분이 다 CD24하이, CD38하이 비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BCG 치료 후 새로 생성된 배세포는 대부분 레귤레토리 B셀 타입으로 이루어졌다 있는 것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궁금점은 BCG 치료 효과는 과연 파스제닉한 이 B세포가 없어졌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조절 기능을 가진 레귤레토리 B세포들의 증가 때문인 건지 아니면 둘 다의 효과인지입니다. 특히 CD24하이, CD38하이 비세포는 원래 이마추어 나이브 비세포라고 먼저 알려졌었기 때문에 이 세포의 증가가 과연 조절 기능을 가진 이 세포들의 증가인 건지 아니면 디플리션 이후 줄기세포로부터 새로 생성된 그런 나이브 피노타입의 세포들인 건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BCDT 치료 후 새로 생성된 CD24하이, C38하이 비세포의 조절 기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BCDT 치료 후 리퍼플레이션된 비세포는 CD40 라이건드 자극에 의해 IL-10을 다시 잘 인듀싱 한다는 것을 확인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듀싱된 IL-10의 퍼센티지도 재발군보다는 유의하게 증가되었었고 완화군과 정상 대조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엔티전 스페시픽한 자극이 있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TNF-알파 AL6는 다시 잘 유도가 되었는데 그 유도된 정도가 재발군보다는 아주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고 특히 완화군보다는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TNF-알파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IL6 같은 경우에는 정상군과보다는 증가가 되어 있었지만 다른 환자들과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리퍼플레이된 CD24하이, C38하이 비세포는 이 CD40 라이건드 액티비션에 의해 IL-10을 생성하며 적절히 잘 반응을 하였고 IL-10 대비 TNF-알파 레이시오 또한 재발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IL-10 대비 IL-6 레이시오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NMOSD 환자의 CD24하이, C38하이 비세포는 CD4 포지티브 T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이 없었는데요. 리퍼플레이션된 CD24하이, C38하이 비세포는 CD4 포지티브 T세포의 인터페론 감마와 IL-17 생성을 억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follicular helper T세포 타입과 IL-21 생성은 억제하지 못하였고 또 FOXP3 발현량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말씀드리자면 본 연구에서는 NMOSD 환자들의 그 조절 비세포의 디피션시를 확인을 하였고요. 또 이뮤노서프레시브 테라피인 BCDT 치료 후 새로 생성된 비세포의 대부분이 조절 비세포이므로 이러한 디피션시가 다시 partially restore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NMOSD 환자에게서는 조절 비세포의 수적 감소 및 조절 기능이 임페어되어 있어서 자가 면역 반응을 조절하지 못하여 질병 악화에 기한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B셀 디플리션 후 새로 생성된 조절 비세포는 그 일부 조절 기능이 정상화되어 있고 이러한 조절 기능 정상화와 디플리션 과정에서 파소제닉한 B세포의 제거로 인해 면역 균형이 일부 회복되어 면역 관용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는 국립암센터의 김호진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국립암센터의 종양면역연구과의 연구원분들과 그리고 신경과의 저희 임상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암연구 코어센터 유세포 분석팀의 김태식 선생님께서 모든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장비들을 오퍼레이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저희 국립암센터 신경과 중추신경계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긴 발표를 들어주신 웨비나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